자, 아까 6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평가를 과거를 가지고 할 거냐 미래를 가지고 할 거냐인데 과거에 대한 평가 모델이 바로 올림픽의 금운동입니다. 저희 우사인 볼트가 1등 하잖아요. 그럼 우사인 볼트한테 금메달 하나 딱 주고 말아요. 근데 우사인 볼트 뒤에 있는 뭐 코치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마사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박수박자 칠 게 없어요. 결과한테만 상을 주니까. 할리우드의 이 아카데미 상은 어떻습니까? 작품상도 주지만 제작상, 그다음에 연출, 감독상, 그다음에 뭐 그 스크립트 상, 그다음에 촬영상, 뭐 조명상, 뭐 또 그 코스튬상, 남녀 주연 조연 배우상 여러 개 주잖아요. 그게 모여가지고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은 이게 원인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어느 쪽 상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원인에 대해 상을 주는 아카데미상이 올림픽상보다 훨씬 좋은 상이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원인에 대한 규명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부스트업 시켜줄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잖아요. 결과가 좋아지고. 저는 대학 평가도 결과를 평가할 게 아니라 원인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평가 모델도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도 저는 이 원인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한 사람을 평가할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대학인데 요새 그 현장에서 필요한 고등교육 제공하는 그 유세 대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니오 부티크 유니버시티라고 이름을 하나 붙여봤습니다. 부티크 대학은 많아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미국의 조그만 사립대학 같은 건 부티크 대학인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등장하는 그런 부티크 대학들이 있는데 예컨대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미네르바 스쿨 이게 2009년에 시작했으니까 1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세계 1등이 되고 있어요. 평가가 13년 만에. 에콜 42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프랑스에 있는 대학인데 대학도 아니에요. 프랑스 정부에게 대학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다 여기 가고 있어요.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라는 것은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학인데 물론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업하는 사람들은 다 절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삼성 디자인 교육원이라고 있죠. 사디라고 저 서울 논현동에 있는 그 대학교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3년 공부하고 한국 대학엔 못 들어가요. 해외에서는 다 받아줍니다. 그다음에 저 SK그룹에서 마이선이라고 대학을 만들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또 태제대학은 저 한샘의 창업자인 조창걸 회장이 회사 다 매각하고 한 3천억 마련해가지고 만든 대학 아니에요. 지금 내년 3월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것들은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가면 그게 대학의 경쟁자 아닙니까? 서울대학은 그거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서울대학 안 가고 그 대학을 가는데 학생들이. 저는 이런 걸 무시하는 대학은 그 꽁 같아요, 꽁. 꽁이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면 눈에다 머리를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잡히는 거죠. 자, 이런 네오부틱들 대학들이 아마 제가 수백 개 있습니다. 한국에도 10개가 넘는 대학이 이미 있고요. 제가 한 몇십 개 찾아봤는데 뭐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제 일어날 걸 평가할 건가? 당연히 미래에 이루어질 성과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통계 자료라는 건 사실 과거지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 대학이 무엇을 할 건가 하는 거를 평가하는 게 사실 진정한 평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울대는 뭐 거의 교수가 몇 명이고 몇 개의 논문을 썼고 이것도 좋지만 오히려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고 이거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대학을 높이 평가해야죠. 오히려. 물론 구술은 꽤 보배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되는 걸 기대하면서 이런 걸 만들고 실천 의지가 있는 대학 이런 대학을 평가하고 그런 대학을 향해서 나가야겠죠. 아, 근데 우회화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국내 1등하고 세계 1등, 세계 인류 명문 대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느 쪽이 중요할까요? 국내 1등하고 세계 인류 대학하고 세계 1등이라는 표현을 좀 하기 어렵지만 인류 명문 대학이라고 표현합시다. 또는 선도 대학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두 개를 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 옵션은 세 개가 있어요. 국내 1등하고 세계 인류 명문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어요. 또 세계 인류 명문 대학 포기하고 국내 1등만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국내 1등 포기하고 세계 인류 명문 대학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건 뭐 판단의 문제긴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그런 속담이 많잖아요. 그 두 마리 토끼 쫓는 사냥개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예. 그러고 또 이게 학문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stuck in the middl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개를 쫓아다 가운데 가서 아무것도 못 가는, 이게 그 특히 경영 전략 이런 데서 아주 확립된 이론입니다. 어느 기업도 두 개의 고객을 동시에 쫓으면 하나도 못 잡아요. 그럼 1, 2명문 대학 포기하고 국내 1등을 추구하는 건 괜찮으냐? 이거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닐 땐 뭐 비교가 안 됐어요. 사실 뭐 서울대였지, 좀 죄송한 편이지만 여기 혹시 연대 고대에서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네, 연대 고대는 정말 게임이 안 됐어요. 게임이. 근데 어느덧 스카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도 나오고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가 거의 뭐 한 그룹으로 치더라고요. 전 죄송하지만 서울대 교수들 왜 이걸 가만히 참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스카이 캐슬로 만족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카이스트가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 치닫고 있어요. 지금 뭐 아주 중요한 그 저 기금 같은 건 그쪽에 싹 쓰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저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이라면 K스카이라는 단어 만들 것 같아요. 그 스카이 대신에 K스카이. K를 앞에 놓고. 이런 사태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아마 그러면 그 아까 65만 평 카이스트를 주셔야 될지도 몰라요. 네. 아, 이게 위기 아닙니까? 국내 1등 추구한다고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오히려 국내 1등을 포기하고 세계 인류 명문대학을 추구해가지고 서울대가 세계 인류 명문대학의 제일 앞자리에 설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국내 1등은 자동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장이 나뉘었지만 이제는 합쳤잖아요. 이제는 국내 1등보다는 세계에서 한국 대학 중에 1등이 그게 바로 국내 1등을 가져오는 거지, 세계를 저 도외시하고 국내만 추구한다고 이게 1등이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재밌는 얘기가 이게 지금 저 그 삼성하고 금성사, 옛날 지금 LG전자 게임인데, LG전자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1959년에. 삼성은 1967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년의 차이 동안에 금성이 라디오, 텔레비전, 가전기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먼저 만들면 누가 먼저 살까요? 부자가 먼저 살까요? 좀 서민이 먼저 살까요? 예? 새로운 게 나오면 가전제품, 옛날에는 다 이게 저 집에 가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르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총장님만 아실 것 같아요. 옛날에 텔레비전을요 안방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씌웠습니다. 아주 멋있는 장식으로, 먼지가 탈까 봐. 기억나시죠? 예. 오 교수님 잘 모르시죠, 이런 거. 예.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라디오 텔레비전이 라디오 텔레비전이 집에 이게 저 정말 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먼저 금성사 골드스타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잣집 안방은 전부 골드스타예요. 삼성이 나중에 시작했거든요. 67년에. 그러니까 삼성은 서민층으로 간 거예요. 근데 제품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누가 뭘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성사가 삼성보다 훨씬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해외로 나가서 에머슨이라는 회사를 잡아가지고 소위 그 양판 회사거든요. 싸게 왕창 팔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출은 훨씬 많아졌어요. 금성은 조심했어요. 부자 몸 조심.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삼성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국내 제품 중에서 1등이 됐습니다. 품질이 1등이건 양이 1등이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팔렸으니 좋은가 보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성사가 그다음부터 삼성한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만 추가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누가 평가하느냐? 지금 미국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지금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한 10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THE라고 영국에서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연구와 교육 여건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임팩트 랭킹이나 뭐 영 유니버시티 랭킹 같이 해서 좀 세상의 변화를 좀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반면에 QS라는 영국 그 기관은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랭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평판도 우리 사회 리더가 어느 대학을 높이 평가하느냐 하는 걸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QS는 전통적인 대학의 평점이 높습니다. 반대로 TH는 좀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 또는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대학들에 대한 평가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라고 중국의 상해 교통대학이 만들어가지고 꽤 인기가 있는데, 다만 여기는 뭐 노벨상, 뭐 수학에서 필드상 이런 아주 최고봉의 학자들이 있어야 평가를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학자들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평가고요. 그 다음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 동문 고용 수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도 라이든 랭킹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작은 대학들을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사실 우리 랭킹이라는 거는 제가 인천대학 총장을 할 때 네덜란드 한자대학이라는 대학하고 함께 한자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 2019년에 전체 회의를 할 때 우리 그 한자대학 동맹에서 하나 만들어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게 우리 랭킹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니고 World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는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했지만 제가 좀 발언권을 좀 많이 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니오 부티크 유니버시티에다 포함시켜서 평가하자. 그 다음에 통계 숫자 보지 말고 각 대학이 혁신 내지는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운 거를 제출해서 그 혁신 사례를 읽으면서 평가를 하자. 그 다음에 평가도 딴 사람이 하지 말고 총장들이 자기 대학 서류하고 다른 대학 서류를 다 비교하면서 각 대학의 참여하는 대학의 총장들이 하자. 그렇게 되면 물론 자기 대학 1등 하겠죠. 그러나 낸 학교가 자기 거 전부 1등 해버리면 그것만 싹 빼면 나머지는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총장들이 다른 대학의 혁신 사례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총장들이 배우자. 다른 대학에서 통계 자료 아무리 읽어봤자 배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대학에서 예컨대 서울대 이런 미래 비전 같은 걸 읽으면 배울 게 있죠. 전 세계에서 나오는 걸 다 읽어보면서 평가하면서 학습하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학습 조직으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은 6월 9일이 오늘이죠. 오늘 저녁 10시에 2022년 발표 공교로운데 오늘 발표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서울대학의 문휘창 교수가 주도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4명의 네덜란드 1명, 스위스 1명, 미국에 1명, 그래서 4명이 이제 같이 하는데, 그 평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792개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미리 받았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평가 결과를 자꾸 보상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가 이런 짓을 하는데, 교육부가 이 평가를 해가지고 특히 전 TH를 해도 좋겠는데 QS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QS의 평가 기준이 좋으면 뭐 여러 가지 혜택 주겠다 이러는데, 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들이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생겨요. 그래서 평가 내용을 향상시키는 노력보다는 평가 결과를 분식하는, 페인트 칠하는 그 역할만 자꾸 하려고 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보상은 정부가 할 게 아니고 사회가 해야 돼요. 학생들을 잘 뽑아가고 연구비를 주는 그런 보상으로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딴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도 미래를 기획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야죠. 그것도 그게 얼마나 실천이 되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되고,
근데 기존 보면은 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들 서열이 이렇게 되고 있고, 한때 포스텍이 있다가 지금 서울대가 지금 계속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여러 평가에서 300대 대학 중에서 대학이 들어가는 숫자가 한국이 이제 이 QS에서 9개, 그다음에 상해 샤우팅에서 6개, 또 5개, 여긴 하나도 없고요. 뭐 이런 식인데 서울대학이 한 30등에서 40등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15등, 한 20등 정도도 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떨어졌는데, 약간 서울대학이 이제 10등 안으로 들어가는 과제가 있는데, 물론 서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 곳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인류대학의 평가 기준의 한계는 제가 정리해 놓았고요. 그러고 이제 사실은 대학 순위를 사회적 가치로 한번 평가해 보자. 그런데 아직 아무 데서도 안 하고 있지만 2015년에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의 임기 1년 전에, 끝내기 1년 전에 SDG라는 걸 발표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개발 목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네개 17가지의 목표를, 과제를 세워놓고 그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제시했는데, 앞으로는 대학에 대한 평가를 이런 세계적인 이슈를 어느 대학에서 가장 열심히 지금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느냐, 이 17개 SDG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을 평가하는 그런 모델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우리 오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 우리 오 교수님 다 한번 이런 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상하이 자오통대학이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명성이 생긴 거거든요. 서울대가 못할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제가 THQS는 지금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역동적이고, QS는 좀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THQS 아카데미 랭킹하고 지금 한자대학 동맹에서 하고 있는 우리하고 했더니 전부 서울대학이 국내 대학 중에서는 1등인데 나머지 대학들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랭킹은 전통적인 대학보다는 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대학들을 더 많이 평가하는 그런 게 있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할 자료가 사실 공교롭게 지금 저한테 제공돼서 나왔는데 보니까 서울대학이 전 세계에서 16등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랭킹 중에서 이게 제일 괜찮습니다. 물론 문희천 교수가 서울대 교수이기 때문에 그 서울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상대적으로는 뭐 정보가 많으니까 평가가 쉬웠던 탓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대학들이 그렇게 역동적이진 않아요. 우리는 서울대학을 보면서 내부에서 보니까 자꾸 불만이 많지만, 또 한국은 뭐 헬조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제일 비판하지만 해외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랭킹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대학들, 특히 서울대학의 랭킹이 딴 데서 외국에서 보는 30등, 40등보다는 10등까지는 어려워도 저는 15등에서 20등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거 비교해 보면 이제 아까 6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런 대로 THE가 이 상뿐만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게 있다는 점에서 괜찮고요. 사실 우리 랭킹은 좀 제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런지 제가 기대하는 건 좀 다 갖췄어요. 물론 아직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괜찮긴 괜찮은데 역사가 이제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뭐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은 거니까, 전 서울대학은 꼭 해야 된다면 이 THE가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는 그냥 참조 자료로 좀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청의와 융합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엄밀하게 평가하고 있는 모델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세계 선도적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부족한 점 중에서 전 2가지 교육하고 연구에서 좀 물려오는데, 특히 교육 면에서요. 서울대학이 참 아직 세계대학이 되긴 멀었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딴 나라 대학에 가서 좀 강의도 하고 초빙 교수를 좀 해보는데, 제가 간 대학을 보면 보통 우리나라는 10월, 11월에 채용 처리하네요. 해외에서는 한 4월, 5월입니다.
근데 그 외국 대학에서 4월, 5월에는요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 주요 기업의 그 인사 담당들이 찾아와 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강의를 못할 정도인 경우도 많아요. 제가 미시간 대학하고 뭐 듀크 대학, 뭐 하버드 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해보면 그런 대학에서도 4, 5월은요 학생들이 강의 듣다가 그냥 나갑니다.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건 봐줘야 돼요. 학교도 결국은 가르치지만 채용을 잘 시켜줘야 되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제 서울대학에 36년을 있어봤지만 서울대학에 전 세계 주요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가 와서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본부로 데려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찾아온 것도 못 봤어요. 어디서 오느냐? IBM 코리아에서 옵니다. GE 코리아에서 와요. 그래서 현지 기업의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전 사실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학교를 가기 전에 걸프홀이라는 석유 회사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박사를 하고 갔으니까 매니저급의 그 적을 받았는데, 근데 조금인데 제 바로 옆에 제 동료가 매니저인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았지만 한국을 가게 됐대요. 한국으로 근무지를 옮겼답니다. 한국에 그 당시에 대한석유공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SK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유회사였죠 그때.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직이 뭐냐고 그랬더니 부사장이래요. 부사장. 제 친구들은 뭐 지금 대리급 정도나 될까 말까 하는데 저하고 같은 직급의 미국 본사에 있는 사람은 부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사 채용하고 현지 법인 채용의 차이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의 과장이 말레이시아의 삼성전자 현지 법인 가면 부사장으로 갑니다. 그럼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이 과장을 부사장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본사와 현지 법인의 차이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서울대학은 지금까지 한국의 세계 기업이 아닌 세계의 세계 기업에서 단 한 명도 전 못 봤어요. 최근엔 좀 바뀌었습니까? 전 최근에도 뭐 바뀌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이게 서울대학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근데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는 전 저 세계적인 대학 중에서도 좀 전통적인 대학이 있고 혁신적인 대학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본 중에는 뭐 이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데는 굉장히 전통적인 대학입니다. 잘 안 바뀌어요. 반면에 스탠포드라든가 MIT라든가 듀크라든가 이런 대학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대학이 비교적 신설 대학들인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대학들인데 그 전통적인 대학을 다 지금 뛰어넘고 있잖아요. 지금 하버드보다 오히려 스탠포드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뭐 예일, 프린스턴 요새 뭐 전통적으로 유명하지만 뭐 반짝반짝하는 게 안 느껴져요. 또 다른 대학에서 싱가포르에서 사실은 NUS가 제일 유명했거든요.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근데 요새는 이 난양대학, 난양공과대학이죠. 난양 테크놀로지컬 유니버시티 이게 더 랭킹이 높아졌어요. 또 중국에서도 북경대학보다 칭화대학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금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전 서울대도 하버드나 뭐 저 예일 흉내내고 있으면 저는 반드시 저 국내에서도 덜미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대학도 많잖아요. 시흥시에서 오신 분은 좀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좀 막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사가 짧은 대학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르는데 그치지 말고 뛰어넘는 전략. 그들이 걸으면 우린 뛰고 그들이 뛰면 우린 지금 날르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요건 마지막 표현은 요 표현 하나로 좀 전 정리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부자 몸조심은요 천천히 가라앉는 방법이고 해외에서 부자 몸조심은 아예 올라가는 걸 포기하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1등이라는 게 확인해야 되는데 국내 1등을 함으로써 추구함으로써 국내 1등이 아니라 세계로 나감으로써 국내 1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요.